사회문화 5 할게. 이거 살면서 꼭 필요한 법지문이야. 법지문 알지? 요건 있고요. 법지문 항상 요건이 있고요. 뒤에 효과가 있어. 요건이 나오고 뒤에 효과가 나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이 뭔지 효과가 뭔지 그리고 항상 뭐 있어. 여기에 예외가 항상 있는 거야. 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번 첫 번째 문단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물건을 빌려 쓰면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차인이라 그러고요. 빌려주는 사람을요, 임대인이라고 해요.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 우리 집이면 여기는 그러면 용 건물이 되겠고, 만일 예를 들면 임대인은 집주인이 되고 임차인은 새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차임인데요. 요게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해야 되는데 보통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해요. 우리 전세 같으면 2년에 뭐 2억 이런 식으로 1년에 1억 이런 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매달 지급하는 거 매달 줘야 되는 거 월세라고 하겠지, 그지?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보증금 뭐 그런 거 들어봤니? 뭐 천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이 나갈 때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만일 월세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냈다는 월세 까고 주는 거야. 그래서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주는 거야. 자,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민사가 나왔다 그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그지? 민사 동그라미 민사는 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게 민사고 형사는요 범죄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게 형사잖아 그지? 일단 원칙이 뭐냐면 계약 자유 원칙이야. 니네 알아서 뭐 월세 주고 받는 거 니네 알아서 해. 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차임 월세를 50만 원 받을지 60만 원 받을지 그러나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긁지 2천만 원 긁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 1년 할지 2년 할지 모두 뭐 두 사람의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야.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정액 등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 적용된다. 요런 거 기간이라든지 차임 정액하는 거. 뭐 처음에 네가 1,000만 원에 50만 원 받든지 뭐 전세 같은 거 5억을 받든지 그거는 니네 알아서 자유계약이 원칙이야. 계약 자유가 원칙이야. 니네 알아 해. 근데 이 기간은요. 임대차 기간, 빌려 쓰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차임 정액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금을 올려줄 때 그 정액하는 거 그거는요. 법률이 우선이야. 니네들 계약보다요. 합의보다요. 법률이 우선이야. 니네들 합의보다 다시 해가지고 전세를 올린다. 그럴 때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상가에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인테리어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하는데 뭐 1년 장사했어. 근데 1년 뒤에 야 우리가 할 거야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월 뭐 5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원래 그렇게 할 때는 올릴 때는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게 니네들 자유롭게 합의 보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뒤에 이거 1문단 잠깐 여기 뒤에 빈 공간
1번의 빈 공간보다 2번 빈 공간이 더 넓으니까 여기에 임대인이 있고 뭐가 있었니? 임차인이 있었지, 그지?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지, 그지? 임차물 빌려주는 거 건물이든 물건이든 이런 걸 빌려주는 걸 임차물이라 그러고, 임차물 빌려받았으면 임차인은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 그지? 뭘 줘야 돼? 차임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예로 뭐가 있냐면 월 주는 게 월세지. 월세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주는 게 월세고, 여기에 뭐 있니? 처음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준다는 거지. 주는 거고요. 이거는 거 다 뭐에 의해서 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합의로 결정되지만, 근데 그러나 뭐가 있어? 자, 임대차 기간하고 그리고 차임을,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증액하는 것은 뭘로? 이거는 합의보다 뭐가 우선? 법률이 우선이다. 법률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밑에부터 나오겠지. 주택에 관한 것, 그리고 점포에 관한 것 두 개가 나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나오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거야.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돼. 주택이기만 하면 그 뭐 차임 월세를 얼마 주든지 보증금을 얼마 주든지 그건 무관한 거야. 무조건 어떤 경우든 월세 빌려서는 집이면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간을 보장하는 거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보장하는 건데, 일시 사용 같은 거 얘가 뭐 있니? 얘가 호텔 이런 거. 호텔 갖다 기간 보장하니? 호텔은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돈 낸 만큼 있는 거지, 그지? 그 뭐 기간을 갖다 1년 보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시 사용은 안 되고요. 자,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 기간 2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택 빌리면 우리 전세 계약 같은 거라든지 니네가 뭐 월세 하면 최단 존속 기간 2년이야. 2년이고 임차인 빌려 사는 사람한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하는 거야. 내가 2년 살았어. 그럼 더 살고 싶어. 나 더 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내가 이제 주인이 1년 하자고 했어. 1년 했어.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뭐 2년인데 1년 약정하는 경우는 있어. 근데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년 계약했어. 근데 살아보니까 더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나 2년 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법률이 우선인 거야. 나 2년 살래요. 1년 계약했지만 나 2년 살래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봐. 1년으로 약정됐어. 근데 1년이 경과했어.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나 1년 살았으니까요. 보증금 주세요. 나갈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니? 일단 2년이 기본이야. 2년이 기본인데 1년 계약했어. 1년 계약했으면 집을 세든 사람은 나 1년 살았으니까 보증금 주세요. 나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은요, 야, 너 1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사람이 지가 나갈 의사가 있으면 괜찮아. 나갈 의사가 없는데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주택 보자. 우리 요 3문단까지 같이 보고 갈게. 3문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너무 길게 규정하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다가 좋은 거 아니야. 보통 있잖아. 전세 같은 거는 2년 살고 또
자기가 더 살고 싶으면 2년 더 살 수 있어. 4년 살 수 있거든. 4년 살 수 있는데 이게 뭐 나는 그러면 5년 할래, 10년 할래. 이게 길다고 더 좋은 건 아니야. 왜? 살다 보면 그렇게 10년까지 길게 살진 않거든. 가운데 나갈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내가 다음 잖아.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월세를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뭘 준다고? 갱신 요구권. 따라서 적정 기간에 최단 존속 기간 보장하고요.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거야.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나 여기 계속 살래요. 이게 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야. 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자,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금방 얘기했듯이 10년을 계약했어 5년 살아봤는데 직장이 다른 데 옮겼어 내가 옮겨갈 일이 있어 그럼 어떡해요 나 나갈래요 너 10년 계약했잖아 그러면 너 이 집 나갈 때까지 네가 월세 계속 내고 있어 아니면 너 이 집 나갈 때까지 나 보증금 못 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2년 계약했어. 2년 계약해가지고 이제 나갈 일이 생겼어. 2년 계약해 나갈 일이 생겼으면 보증금 주세요. 난 나가겠어요. 그럼 보증금도 줘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라는 개념 나왔다.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 아니야. 종전과 같은 내용이야.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 갱신이든 문서 작성 우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문서 작성 안 해도 돼요. 명시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고요. 둘이가 합의만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계약 갱신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건 굳이 갱신을 해. 내가 2년 살았어. 더 살고 싶어. 굳이 따로 서로 이렇게 작성 안 해도 바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거야.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6에서 2개월절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갱신된 거로 보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법적 갱신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2년 살았어.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바로 연기되는 거야. 연기돼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면 6개월에서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우리 집 비워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워줘. 그래도 나 나가기 싫어. 그럼 뭐야?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갱신 요구권이야. 자, 사문단.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임대인이 너 이제 난 딴 사람한테 주고 싶어. 나하고 이제 다시 더 계약 안 할 거야. 갱신 안 할 거야. 나가줘. 이렇게 거절 통지를 했어. 그런 연락이 왔어. 근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나 나가기 싫은데요.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면 더 살게 해야 돼.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자,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은 너 나가. 이렇게, 넌 안 되는데요. 임차인은요, 너 나가기 싫어요. 나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그걸 갱신 요구권 행사라고 그러는 거야. 갱신 요구권이라 그러는 거야. 갱신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 언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야. 딱 그 시점 딱 돼가지고 나는 이 사람 내보낼 생각인데 얘가 안 나갈 거예요. 딱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개월 전 안 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법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도 나오겠지. 아니야, 너 이 집 더 살 수 없어. 너 나가야 돼.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료되는 거야.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의 사유가 뭐냐면, 자, 갱신 거절의 사유가 예로서는요, 임차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 제가요, 예컨대 월세를 갖다가 2달 연체시켰대. 2달 이상이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계약 파기를, 나 2달 이제, 2달 갔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월세 안 줬어. 그러면 계약 기간 되면,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 2달 연체시킨 것도 없고요. 그런데 임대인이 자식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가족 등 직계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면, 야, 너 집 비워줘야겠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이러면 이제 그 계약 전에 안 돼. 계약이 끝날 때 그때 6개월 전에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 다만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 내가 들어가 살 거야 해가지고 갱신을 거절해 놓고선요. 직계 가족이 아니야. 자기도 들어온 거 아니고 자기 부부나 자식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다른 타인에게 임대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당신이 들어와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갔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안 들어와 살아요? 나 이사 비용하고 이거 물려줘요. 그러면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아니지. 벌써 타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장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 사람 권리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없고요. 그냥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렇죠.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죠.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행사해. 자,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법적 갱신 있지. 법적 갱신은 여러 번 반복돼도 되는 거야. 그럼 법적 갱신이 뭐였니?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해. 그럼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그래서 또 연기됐어. 근데 또 만료되는데 또 주인이 아무 말 안 해. 그럼 또 연기되고. 이건 여러 번 되는데, 갱신 요구권. 나가라 그랬는데, 나 안 나갈래요. 나 계속 살려. 그건 한 번만 된다는 거야. 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갱신 요구권은 몇 번? 한 번만.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 자,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주인도 살 생각도 없고 딴 사람한테 줄 생각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주인도 이 사람 계속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그지? 그래서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적어볼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우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부터 보면 일단 최단 존속 기간이 있어.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이면 돼. 주택이면 오케이. 뭐하고 무관하다고요. 보증금을 얼마나 보증금 얼마 이하는 월세는 10만 원 이하는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보증금이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거 최단 존속 이거는 뭐야? 일시 사용은 되니 안 되니? 예로 호텔이 있었지. 일시 사용, 호텔. 이거는 해당사항 없어요. 자, 그리고 갱신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게
다시 살려 그런다. 갱신하려면 그러면 언제? 6에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야? 법적 갱신이, 이거 갱신에는 또 뭐가 있니? 첫 번째 법적 갱신이 있지. 법적 갱신이 있고, 얘는 뭐가? 법적 갱신은 우리, 자, 임대인이 거절 의사가 없는 거야. 임대인이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거절 의사가 없는 거고요. 얘는 여러 번 가능하지. 여러 번 가능하고, 그리고, 자, 두 번째, 갱신 요구권이 있어야지. 갱신 요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거야, 이거잖아, 그치? 나 안 나가고 싶어요. 끝났지만, 주인이 나가라 했지만, 안 나갈 거예요. 그치? 주인이,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있는 거야. 너 이제 내보내고 싶어. 거절 의사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래도 나 계속 살 거예요. 이거 한 번만 가능하지. 한 번만 가능하고요. 임차인은 한 번만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 둘 다, 이거 거절 사유가 있지. 너 갱신 요구권 해도 나 안 돼. 못 봐주겠어, 이거. 임차인이 계약 위반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뭐, 예로, 월세 2번 연체시킬 때. 그리고 또 뭐 있니? 자가거주. 내가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럴 때 갱신 요구권을 해도 안 되는 거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산다고 할 때. 저 먼 친척 산다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지막 문단 볼게요. 자, 임차물이 이제 점포 상가인 거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야.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마찬가지로 하면 이거 뭐야? 공통점이지. 최단 존속 기간, 법적 갱신 아무 말 안 했을 때 되는 거, 임차인의 갱신 요건 다 되는 거야. 이거 공통점이 다 있는데요. 자,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계약 위반이 있으면요. 자,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다른 거야. 다르게. 그럼 이건 차이점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잘 봐야지, 그지? 차이점도 있어요. 내용도 있다. 우선 갱신 요건은요.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종료. 여기는 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아까 6개월에서 2개월이었잖아. 근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규정되어 있고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도 있는데요. 얘는 1년이에요.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얘는요. 갱신 요구권은요. 우리 주택은 뭐였어? 한 번만 할 수 있었지. 근데 10년 초과하기 전까지 10년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은요. 내가 안 나고 싶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이거 뭐냐면 얘도 있잖아. 대규모 점포는 예외지 한편. 이거 예외는요. 이 차입자가 임차인이요.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엄청 힘이 큰 사람이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상 되는 이런 거야. 점포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 보장 안 돼. 왜요? 얘도요. 임차인도 힘이 엄청 세거든. 대규모 점포. 우리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대규모 점포가 아닐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최다 존속 기간 보장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똑같이 있잖아. 뭐가 있어? 최다 존속 기간도 있고요. 최다 존속 기간. 근데 얘는 1년이에요. 1년 있고요. 자, 얘도 무조건 점포면 되는 거야. 점포면 다 되고, 그리고 법정 갱신도 있어요. 법정 갱신도 똑같이 있어. 법정 갱신이 뭐하니? 주인이 아무 말 안 할 때. 갱신 요구권도 있어요. 갱신 요구권도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인데 요거 차이점 있지, 그지? 자, 여기도 봐. 이거는 점포이기만 하면 돼. 점포면 오케이. 어떤 뭐 보증금 얼마 이거 상관없이. 근데 법정 갱신은 우리 6개월에서 이게 갱신은요. 6개월에서 2개월이었잖아. 여기는 6개월에서 1개월 전. 1개월 전이고 법정 갱신은 똑같은데요. 자, 갱신 요건은요. 얘는 한 번이었잖아. 그치? 여기는 한 번만이었지. 여기는 한 번만이었지. 그치? 근데 여기는 10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근데 자, 뭐만 안 된다고. 최다 존속기간 이거 보장 안 되는 거 엄청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서울은요 9억이래요. 대규모 점포는 이거 최다 존속기간 요거 안 돼요. 엄청 큰 점포 최단 존속기간 안 됩니다. 요게 차이점이지, 그지? 여기까지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